네, 안녕하세요. 김감자입니다. 오늘 비가 내리네요. 오랜만에 비가 오는 것 같은데 오랜만은 아니고 아무튼 주말에 이렇게 비가 오니까 여유도 있고 좋네요. 물론 요번에 연휴 때 비가 와가지고 어디 놀러 갈 계획을 하셨던 분들은 달갑지 않은 비가 됐겠지만 그래도 이참에 집에서 쉬고 비 오는데 날씨도 선선하고 좋아요. 그래서 기분 좋게 쉬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프로미스 나인이 이제 6월 초에 컴백한다고 이제 계획이 잡혀 있고 티저가 계속해서 뜬 거 그걸 보는 재미가 있었다. 때깔이 좋게 잘 나왔더라 라는 거랑 중간중간에 BGM처럼 나왔던 음악 중에서 시티팝스러운 그런 BGM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만약에 수록곡이면 되게 노래 좋을 것 같다 라는 기대를 갖게 했습니다. 뭔가 이제 5월달에 5월 이전까지 한 차례 걸그룹 러시들이 막 이어졌다가 싹 빠진 느낌이 드는 6월이 될 것 같은데 좋은 시기에 나오는 것 같아요. 프로미스 나인이 좋은 성적 거두고 좋은 활동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잖아요. 이제 프로미스 나인도. 그리고 새삼 이제 보면은 프로미스 나인 이제 유튜브에 팬튜브들 이제 편집해서 올려놓는 컨텐츠들 보면은 확실히 프로미스 나인이 재밌더라. 그땐 관심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재밌었던 건 줄 알았는데 확실히 멤버들의 케미가 너무 좋고 입담이 좋은 구성원들이 많아서 진짜 재밌습니다. 예전에 브이라이브 했던 것들 막 편집해놓은 팬튜브 같은 것들 보면은 그런 것도 재밌고 자컨도 확실히 재밌고 그런 뭐라 그럴까 자컨계의 하나의 그 임팩트를 줬었던 그룹이 아닌가. 최근에 재밌게 본 거는 케플러 존 아이돌 라이브 거기서 하고 있는 케플러 존 시즌 3번째인가? 아무튼 그거 10편짜리 케플러 존은 늘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최근에 금요일 날에 이제 끝났고 재밌게 봤었고 케플러 존에서 요번에 재밌었던 게 마시로가 냥냥펀치 날리는 그거 너무 귀여웠다. 그리고 최근에 태국을 자주 볼 일이 많았어요. 케플러존에서도 태국을 갔었던 거고 그래서 태국 음식을 보는데 태국 음식에 관심이 생겼다. 막상 태국 음식을 이렇게 먹어본 적이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태국 음식도 한번 먹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었고 최근에는 이제 베텐을 저는 좋아하는데 베텐에서 프로듀스 1077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뜨문뜨문 그냥 가끔 한 번씩 하는 그런 코너인데 침착맨이 베텐에 출연을 하고 있는데 침착맨이 휴지기를 가지면서 이제 코너 하나가 빵꾸가 나서 그걸 땜빵으로 이제 1077을 계속했어요. 최근에. 그래서 베텐의 1077 프로듀스 1077 코너에 많은 여자 아이돌들이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게 저는 소소한 진짜 찐 행복이에요. 근 한 2-3달 동안 1077이 계속 했었는데 너무너무 재밌고 행복했다. 최근에 시크릿 넘버가 나왔었습니다. 시크릿 넘버는 잘 모르는 그런 그룹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인도네시아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다라는 특이한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런 거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확실히 보니까 베텐의 동시 접속자도 엄청 많고 댓글 다는 것도 진짜 엄청 많고 그렇더라고요. 인도네시아 인구가 지금 되게 많더라고요. 거의 막 5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인구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확실히 이렇게 소비력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댓글 달고 조회수 올리고 요런 걸로는 아주 기가 막히게 효능이 있더라.
그 인도네시아 팬들이 케이팝이 이제 세계화가 되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노래를 좋아하고 그룹을 좋아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게 되잖아요. 그걸 볼 때 늘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되게 귀여워요, 저는. 저번 달인가? 뮤직뱅크 프랑스에서 했었잖아요. 거기서 했을 때 막 엠믹스 출연하고 이랬을 때 엠믹스 딱 나오면 이제 현지 팬들이 막 진짜 찐으로 소리 지르고 그런 모습들을 이제 카메라에 담는데 마치 예전에 우리가 팝스타 내한했을 때 보이는 그런 감동을 먹은 그런 모습들, 찐 환호들 그런 것들을 역으로 보이고 있으니까 그런 걸 보면은 진짜 기분이 묘해요. 참. 좀 이렇게 나도 덩달아 좀 감동이 있고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참 격세지감이다.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진짜 상상을 할 수가 없었는데 그런 모습을 자주자주 목격하게 되면 기분이 좋더라. 이번에 베텐의 아무튼 시크릿 넘버 나왔을 때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 시크릿 넘버가 되게 그중에 레아인가? 그 일본인 멤버가 있는데 굉장히 성격이 푸근한 성격이고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약간 푼수 같은데 정감이 되게 있어. 좀 독특한 캐릭터다. 그래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디타라는 멤버가 이제 인도네시아 거의 왕족 공주 신분급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인도네시아에서 인기가 있었구나. 이유를 좀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드림캐쳐가 최근에 컴백을 했습니다. 제가 락을 안 좋아하는 거에 비해서는 이 그룹에 대해서는 호감을 갖고 있는데 그 이유가 역수입형 그룹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그룹이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보다는 외국에서 더 인기가 먼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로 역수입을 해오는 그런 형태의 그룹들이 있는데 그런 그룹들은 다 호감이에요. 국위선양 이런 것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거에 내가 이렇게 관심을 갖는다기보다는 굉장히 살 길을 잘 찾아간다. 이게 이제 좋아 보이니까 호감을 갖죠. 그 이주원 대표? 드림캐쳐 컴퍼니 대표인 이주원 대표가 예전에 일본의 문화를 들여오고 이런 일들을 좀 하던 사람이었고 엔터사에서 짬밥을 좀 먹은 다음에 이렇게 컴퍼니를 설립을 하고 드림캐쳐를 내게 되었다. 이런 독특한 그런 인생의 흐름이 반영이 되어 있는 그룹이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그룹과는 조금 차별화된 지점이 있다. 그게 바로 이제 락 기반으로 하는 그런 그룹이라는 거고 일본을 먼저 이제 타겟팅이 되어 있었던 그룹이고 그런 이제 독특한 부분이 있는 그룹이고 얘네들이 이제 성공을 못했다면은 관심을 가질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됐겠지만 성공을 또 했다. 드림캐쳐 이번 앨범을 한번 들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이 훨씬 더 우리나라 대중들한테는 좋게 들릴 수 있는 타이틀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본보야지 여행을 떠날 때 인사를 건네는 그런 말이라고 알고 있는데 타이틀의 제목 자체의 느낌도 좋고 곡에서 이제 사랑하니까 하는 그 부분 약간 벅차는 감정을 건드릴 수 있는 구간이 들어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터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무대를 좀 보게 됐는데 안무가 좋다. 확실히 안무를 짤 때 7명의 멤버가 좋다. 홀수 멤버가 좋다. 많은 것을 베레이션을 하면서 보여줄 수가 있는 구성이 되고 왼쪽 오른쪽을 이렇게 균형 잡혀서 딱 두고 가운데에서 주목을 시킬 수 있을 파트를 이렇게 딱 표현을 하고 이런 구성이 되기 때문에 7명이 너무 좋다. 본보야지 안무에서 그런 부분이 잘 드러나더라. 중반 이후쯤인가 치어리딩을 모티브로 한 그런 동작들을 하거든요. 그 부분이 너무 좀 좋고 이뻐 보이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트라이비 멤버 켈리가 솔로로 싱글 4곡을 한 달여 사이에 주기적으로 냈어요. 일주일 간격으로 한 곡씩 싱글을 냈는데 곡이 되게 좋아요. That day I saw you there, you're sitting in the crowd. I knew that I would fall in love. Please just don't love me. Please just don't love me.
Remember the days together. You gently hold my hand. All day long, walk together. I miss the days we smile. From the day. Cigarettes, cigarettes, smell of cigarettes from you. Even though I hate that, but I can't escape from you. 네, 약간 칠한 바이브의 로파이 음악인데 이거를 본인이 작곡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작곡을 이제 멜로디를 만드는 것을 주력으로 한 것 같고, 이제 미디를 다루거나 한 거는 필로우 비트라고 이제 프로듀스에 써 있던데 그 사람이 주로 비트를 제작을 한 것 같고, 미디로 이 켈리란 멤버는 이제 멜로디를 실제로는 진짜로 만든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위버스 라이브에서도 자기 이제 제작했던 뭐 심정 같은 것들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 그냥 톡하고 이런 수준은 아닌 것 같고 진짜로 자기가 구상을 해서 작업을 하고 그렇게 나온 싱글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곡이 다 좋아요. 그래서 플레이리스트에 넣어놨었거든요. 근데 그게 켈리 단독 작곡인지 몰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런 비슷한 커버에 곡이 연달아서 세 곡이 더 올라오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그래서 다 근데 곡이 좋아서 듣다가 이 뭐지? 처음에 그냥 트라이비 뭐 이렇게 라고 적혀 있기도 하고, 뭐 켈리스 베드룸 그렇게 적혀 있고, 그 다음에 프로듀스 바이 켈리, 뭐 필로우 비트 이렇게 적혀 있어서 이게 뭔지 몰랐어. 트라이비가 다른 아티스트와 협업을 하나? 그냥 대충 그렇게 하고 그냥 듣기는 좋네 하면서 넣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보다 보니까 관심이 생겨서 찾아봤더니 알고 보니까 트라이비 대만 멤버인 켈리가 작곡을 한 노래들을 냈던 거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래서 홍보를 좀 잘 못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찾아봐야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그게 잘 안 드러나는 그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홍보를 좀 잘 하지 라는 뭐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로파이 음악을 좋아하는데 그것도 벌써 한 7, 8년 됐습니다. 로파이 음악이 본격적으로 유행한 게 거의 16년? 이때쯤부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유행처럼 싹 한 번 치고 빠지지 않고 로파이가 그 매니아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 이후로 계속 지금까지 오고 있거든요. 그 줄기가 하나가. 그래서 저도 가끔가다 로파이 음악을 생각이 나면 찾아 듣고 하는 편인데, 요 로파이 음악으로 나왔어요, 요 네 곡이. 그래서 제 취향이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편안하게 즐겨 들을 수 있는 그런 곡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새삼 트라이비 켈리에 관심이 생겨서 위버스 라이브도 찾아보고 하니까 굉장히 귀엽더라고요. 저는 그 외국인 멤버들을 되게 좋아해요. 네. 뭐라 그럴까, 우리나라 여자가 아닌 것만으로도 신비감을 갖게 하고, 외국 여자이기 때문에 한국말이 서툴러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어눌한 억양 같은 것들이 굉장히 귀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그 한 그룹의 외국인 멤버들을 보면은 다 호감이에요. 그래서 이 트라이비 켈리도 대만 사람이라서 한국말이 조금 서툴고 오히려 영어가 더 친숙해 보이기도 하던데, 그래서 굉장히 억양이 귀엽고 호감이더라고요. 그랬었습니다. 최근에 가장 즐겨 듣는 싱글 4곡 추천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오늘 나무위키를 좀 볼까 하다가 이게 읽어보는 것도 좀 지루하기도 하고 그래서 스킵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런 김에 이제 나무위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은 나무위키 너무 좋다. 나무위키가 15년도쯤에 생겼거든요. 찾아보니까 그렇기도 하고 제가 체감했을 때도 그 정도부터 생겼었어요. 근데 15년 전에를 생각해 보잖아요. 제가 나무위키 같은 거를 원했었거든요. 이게 뭘 알게 됐을 때 이거를 인터넷으로 쳐봐, 검색을 해보면 그 사전적 의미만 나왔었단 말이에요. 15년도 전에.
물론 그 전에도 나무위키에 전신 같은 것들이 있었긴 하겠지만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모르는 상태였고, 저를 비롯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모르고 그걸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이제 15년 정도부터 나무위키가 생겼는데 그게 기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얘기하자면. 어쨌든 근데 나무위키 이전에는 뭘 검색했을 때 내가 알고 싶은 정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사전적 정의만 있는 거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 내가 진짜 필요한 정보들은 사전적 그 정보들이 아니거든요. 그것과 관련된 일종의 뭐 서사적인 얘기를 알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도 거기에 객관적 정보 같은 것들이 딸려 있으면 그게 이제 베스트인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부분이 그거였고, 하지만 나무위키 전에는 그런 게 없어서 하나를 알려면 내가 되게 많은 품을 들여서 검색을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게 기억이 나요. 확실하게 그것의 불편함이 기억이 나요. 근데 이게 15년 이때쯤부터 나무위키라는 것이 생겼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 꺼무위키, 킹무위키 이거를 알게 되고 이용하게 됐죠. 물론 나무위키에는 부정확한 정보들이 많다는 거를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이제 거를 정신적 상태가 돼 있으면 나무위키가 진짜 훌륭하죠. 아이돌 같은 거를 이제 관심을 갖게 되면은 나무위키를 많이 찾아보니까 새삼 나무위키에 대한 이 리스펙트를 외치면서 보고 싶었습니다. 갑자기. 아무튼 그렇습니다. 나무위키 최고다. 그리고 이제 퀸덤 퍼즐의 마지막 남아있는 두 그룹의 명단이 공개가 되었죠. 윤서현이 이제 트리플 S 윤서현이 나온다고 얘기만 했었다가 이제 오피셜로 나왔고, 그를 비롯해서 다른 멤버들도 나온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었던 멤버들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멤버들도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다 좋아하는 멤버들이 많고, 대부분이 뭐 로켓펀치라든지 위클리라든지 체리블렛, 뭐 트리플 S, K나 여름이나 그리고 뭐 하이키나 등등 굉장히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기대가 많이 되고, 다만 이제 팬덤 싸움이 너무 이렇게 극명하게 팬덤 싸움으로만 가지 않게끔 투표 과정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너무 뻔해지면은 재미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제작진 쪽에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기대를 해보면서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0K가 전역을 한 지가 한 2달여 되는 것 같은데, 그 하이키랑 2차례 만난 걸 봤거든요. 민트 무시기 축제 거기랑 아이돌 라디오에서 0K가 이제 MC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2차례에 거쳐서 하이키랑 이제 0K가 만나는 모습을 보는데 흐뭇 그 자체 참 보기 좋은 장면이다. 이제 0K가 작사를 한 곡으로 이제 하이키가 떴잖아요. 그래서 한우를 사주는 것 같더라고요, 하이키가. 한우가 뭡니까? 진짜 더한 것도 이제 선물로 해도 될 텐데, 아무튼 보기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재밌는 게 이제 김대호 아나운서, 뜬금없지만 아이돌 얘기 아닙니다. 김대호 아나운서가 진짜 너무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2011년인가 신입사원이라는 MBC 프로그램이 있었고, 거기서 처음 봤었던 사람이고, 그 사람이 되게 잘생겼어요. 김대호 아나운서 되게 잘생기고 성격이 되게 좀 진중하고 굉장히 호감형이에요. 믿음직스러운 느낌이 있고, 그래서 이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희한하게. 그 신입사원 때 처음 봤을 때부터 기억에 계속 남아있다가, 그래서 MBC에 근근히 나올 때 계속 저 사람 신입사원 출신 그 사람이다. 나 같은 사람 꽤 될 거야 분명히.
아무튼 그 사람이 최근에 굉장히 핫해졌죠. 그 나훈사에도 나오고 MBC 무슨 유튜브 채널에 사춘기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런칭을 해서 김대화 아나운서가 호스트로 이렇게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죠. 그 거의 뭐 이제 많은 사람들의 롤 모델인 것 같고 저도 굉장히 좀 부러운 삶이다. 나름 아나운서니까 이제 돈도 많이 벌 테고 그러면서도 이제 자연인스럽고 인간적인 매력이 있고 자기의 나름의 이제 신념 같은 것들을 갖고 살고 그러면서 이제 혼자 늦은 나이에 혼자 살고 있지만 뭐 너무 이상하지 않게 나름대로의 멋을 갖고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사람들한테 이제 인기가 많죠. 요즘 얼마 있다가 결혼할 것 같다. 근데 저런 사람들은 가만 냅두지 않습니다. 세상이 가만 냅두지 않지. 그 조만간 결혼할 것 같고 아무튼 그렇네요. 네, 최근에 가장 이렇게 재밌게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딱 김대화 아나운서처럼만 살면 근데 그렇게 사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지. 상위 몇 프로에 일단은 뭐 회사원일 테고 또 서울에 자가집이 있고 그리고 그거를 또 자기가 마음에 드는 집을 또 골라서 수리해가지고 이렇게 산다는 게 참 하기 어려운 일이죠. 근데 꼭 그렇게 저는 살고 싶습니다. 이것저것 주저리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뭐 이렇게 내용이 정리가 안 되는 것들이 많고 그냥 떠들고 싶어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